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척추 다치니까 몸통을 세우고 쫙 이렇게 로우를 이렇게 해야 된대. 척추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다치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그 새끼들 100m 달리기 하죠? 척추 다 박살났다는 거야. 갈릭고 흑마늘 운동할 때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도 진짜 좋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보면은 고정 댓글. 기시정지를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정말로 좀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육의 기시정지를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트레이너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맨날 근육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기시점이 정지점으로 딸려오는 행위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 근데 기시정지를 정확히 몰라.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정확히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회원님들 근육을 만져주기에도 되게 어렵고, 근육을 만지기 위해서는 기시정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결국에는 올바르게 근육을 타겟팅하는 방법. 혹은 뭐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거를 상중하를 나눠서 운동을 해요. 광배근 나눠서 운동하죠. 대흉근처럼. 왜냐하면 형태가 부채꼴이니까. 비슷해요. 대흉근도 약간 부채꼴 형태, 광배근도 어떻게 보면 부채꼴 형태, 보이는 형태를 보면 부채꼴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채꼴 형태로 한 지점으로 가는 다발이 이다발이 있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중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티칭할 때 그 기시 정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어떻게 타겟팅을 할 거다,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시를 보면은 체부학 책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책 하나 딱 보고 광배근의 기시는 흉추 7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책을 좀 여러 번 보다 보면 달라, 써있는 게.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보면 다 똑같이 안 붙어 있거든.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카데바에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운동 공부할 때 그걸 찾아봤어, 구글에서 일부러.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부를 해보는 연수가 있어요. 돈 내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거기도 참가를 해봤습니다. 이 근육을 실제로 해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정말로 정말 많이 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번에 붙고 어떤 사람은 8번에 붙고 어떤 사람은 막 7, 8번 사이에 붙어. 그리고 이 뼈도 이게 지금 하나죠. 여긴 하나죠. 위에 가면 두 개로 돼 있어. 여기 보여요? 경추의 극돌기가 한 개가 아니에요. 다 한 개가 아니야. 극돌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서는 두 개로 보통 쪼개지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쪼개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쪼개진 사람이 있고 하나처럼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회원님들 요즘에 컨디셔닝 받으러 오잖아요. 자기가 좌우가 불균형하대, 이런 사람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면상을 보여드립니다. 내 면상이 어떻죠? 삐뚤어졌죠? 네 면상은 안 삐뚤어진 것 같아요? 물어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뼈는 원래 다 삐뚤어져 있어.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뼈는 원래 해부학 책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습관에 의해서, 생활 양식에 의해서 달라져요. 심지어 무게도 달라.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무거워요, 당연히.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가벼워. 근데 이거 5대5 어떻게 맞출 거야? 원래 못 맞추는 거예요, 5대5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나마 왼쪽에 힘이 빨리 빠지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대5에 근접해서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것은 어차피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시정지를 공부할 때도 이게 100% 이렇게 돼 있다가 아니라 이런 라인으로 간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웨이트 트레이닝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광배근의 상부 섬유는 어떤 책에는 7번, 보통 견갑하각요기죠. 이 견갑하각에 광배근이 걸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해부를 해보니까 안 걸려있는 애들이 많아. 걸려있는 애도 있고 안 걸려있는 애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으로만 따지면 일단은 정지점은 한 군데 보이죠. 이두근구라고 하는 곳에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기시점은 굉장히 넓어요. 단순하게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은 7번에서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상부섬유예요. 광배근의 상부섬유. 자, 이 근육은 어떨 때 힘을 제일 많이 쓸까요? 이때가 많이 쓸까요? 이때가 많이 쓸까요? 벤치프레스 거꾸로 했을 때. 왜냐하면 이 섬유는 잘 보면 이 섬유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거꾸로 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상부 섬유를 제일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또 달라져. 뼈다구가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분들한테 통용은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벤치프레스에 카운터되는 섬유가 광배근의
상부 섬유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위치는 그 대흉근이 좀 더 위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결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광배근하고 대흉근은 해부를 해보면 여기서 그냥 두 개가 하나예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두 개가 그냥 엉켜서 하나야, 하나. 섬유가 이 자리거든요. 이두근구가. 이두근구의 바깥에 대흉근, 안쪽에 광배근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부를 하면 이거를 뜯어낼 수가 없다고. 두 개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광배근을 뜯어내면은 대흉근이 같이 뜯겨서 그걸 이렇게 펼쳐놓은 사진도 있어.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근육이라는 게 결국에 연쇄적으로 다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이해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슴 운동 설명을 했을 때 등을 패킹하는 동작이 물론 초보자들, 균형 못 잡는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사람들은 얘를 풀어서 했을 때 가슴의 토크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만약에 이 광배근의 상부 섬유가 수축하게 되면 대흉근은 필연적으로 상어 억제에 의해서 힘을 잃어요. 그러면은 대흉근으로 통제되는 운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 섬유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는 게 이제 7번에 있는 애가 쭉 따라가서 편골까지 붙어 있는데 여기는 흉요근막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근육의 결로 볼 수는 있게. 그래서 결을 따지면은 여기가 상부결, 중부결, 하부결이 돼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광배근은 장골릉의 끝쪽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보통 흉요근막으로 연결되죠. 근데 외국 애들 중에 보면 광배근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그대로 보이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만큼이 그냥 근육으로 붙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수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 있죠. 좆된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흉요근막이, 그러니까 근육이 아니라 근막의 형태로 근육이 길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결이 상부는 가로섬유, 중부는 사선섬유, 하부는 약간 수직섬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이거를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이라는, 그러니까 근육의 액션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책에 있는 거를 학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전, 신전, 내외전 이렇게 나와요, 책에는.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얘를 당겨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무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 얘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당기면 이 팔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광배근 하부에 굉장히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라테럴 플렉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부학적이 빠져 있어. 왜냐면 이거는 척추의 기능으로 분류는 하거든요. 근데 척추의 기능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광배근의 굉장히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척추 다치니까 몸통을 세우고 쫙 이렇게 로우를 이렇게 해야 된대. 척추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다치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그 새끼들 100m 달리기 하죠? 척추 다 박살났다는 거야.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돼요? 골반. 이빠이 움직여야 돼. 이빠이. 이 골반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100m, 우리가 이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근데 전력 질주할 때 드는 힘이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드는 힘하고 큰 차이가 날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더 큰 데미지가 척추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는 코어가 잡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구부려도 잘 안 다쳐. 원래 다치는 이유는 코어 컨트롤을 못 할 때, 그때 다치는 거죠. 그래서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로테이션도 쓰고 라테럴 플렉션도 살짝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광배 하부 섬유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시 정지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옆에서 봤을 때 견갑 자체가 이 방향보다 앞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스트업을 해서 견갑을 모으면 일단은 상부 섬유 수축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요만큼 오게 되면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갑을 모으는 패킹도 상부 섬유 입장에서 하부 섬유 입장에서도 약간의 수축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네거티브를 해야 되잖아요. 네거티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가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슴하고 똑같이 패킹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패킹을 푼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고 이걸 쓰는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는 게 등 입장에서는 가장 다양하게 수축의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 되게 많이 하죠.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데미지를 줘야지 근육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대. 맞는 얘기죠. 근데 완전 수축을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구간도 네거티브거든요. 이 구간도 근육을 버티면서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이 네거티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는 근육에 장력이 걸려 있다는 전제하에 크게 사용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죠. 등을 박아놓고 이렇게만 로우를 하는 사람하고 여기서도 로우를 하고 여기서도 로우를 하고 전체를 쓰는 로우를 하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근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이렇게 했을 때 부상 위험도도 더 낮아져요. 완전 초보자, 컨트롤을 전혀 할 수 없는 초보자들은 물론 상완골이 너무 흔들려 균형을 아예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패킹을 박아놓고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초급자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균형 잡잖아요. 그때부터는 관절을 크게 다 써주는 게 근육 입장에서도 좋고 기능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루틴을 구성해 주실 때 완전 초보자고 균형도 못 잡아. 그러면은 패킹을 어느 정도는 강조를 해주고 패킹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균형을 이제 잘 잡아요. 그때부터는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걸 지도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근신경이 존나 발달된 사람이야. 박아놓고 로우를 했는데 다 커졌어. 이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막 유명한 선수들이 보면은 야 로우할 때 몸통 틀지도 말라 그러고 딱 고정해서 하라 그래. 고정해서. 걔네들은 그걸로 커졌거든.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걸로 안 커져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티칭해 왔지만 일반인 분들이 딱 견갑 고정해 놓고 몸통 회전도 안 쓰고 그냥 로우에서 커지는 경우 보는 거 정말 드뭅니다. 저희 지금 매스몬스터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로테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로테이션 사용하면서 견갑 누르는 방법.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움직이는 게 광배근 입장에서의 이완과 수축. 그 상태에서 몸을 돌리면 얘의 위치가 후면하고 더 가까워지죠.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상완골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후방에 있는 장골 쪽으로 더 이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오면은 거리가 짧아지니까 수축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로테이션을 하는 걸 우리가 약간 눌러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라테럴 플렉션이 참여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허리를 꺾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돌리면서 하강으로 눌러주는 힘만 발생시키면 자연스럽게 라테럴 플렉션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축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수축 범위까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발생되는 네거티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